안녕하십니까, 무시장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 제 영상이 제가 이제 만들었던 영상의 누적 재생 시간이 5,000시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파트너십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달성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구독자 1,000명이죠. 지금 현재 650명 정도 계시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저도 파트너십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파트너십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뭐 제가 대단히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앞에 영상에 이제 그 광고 달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광고는 저를 위한 광고가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들을 위한 광고를 달고 있고요. 제가 파트너십에 가입을 하면 그때부터 저한테 광고 수익을 나눠줄 거예요. 아직 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모자라서요. 자, 그래서 이제 5,000시간 기념으로 Q&A를 하겠다고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이성근 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첫 기종이 뭐였나? 입문했던 카메라의 첫 기종은 뭐였나요? 네, 사용했던 카메라 렌즈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렌즈 얘기는 없습니다. 렌즈 얘기는 없고 일단은 바디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카메라는 미놀타에서 나오는 X30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미놀타 X300이라는 카메라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썼던 카메라예요. 실제로 사용했던 카메라고 굉장히 오래된 카메라죠. 지금도 간혹 가다가 중고 카메라 판매하는 데 보면 쇼윈도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도 작동은 할 거예요.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제가 이 카메라를 썼을 때는 렌즈가 50mm 렌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고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린 애가 쓰기에는 투머치했던 카메라예요. 사실상. 이 카메라의 좋은 점은 셔터에도 오토가 있고요. 조리개에도 오토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오토로 놓으면은 프로그램 모드와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셔터랑 조리개를 카메라가 알아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던 카메라고 이제 조리개를 제가 지정을 하고 2.8이나 5.6이나 이렇게 지정을 하고 셔터를 오토에다 놓으면은 조리개 우선 모드로 작동을 했고요. 거꾸로 조리개를 오토에 두고 셔터를 제가 125분의 1초나 250분의 1초 이렇게 지정을 하면 조리개가 알아서 움직이는 셔터 우선식 모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모두 다 매뉴얼로도 만질 수 있었던 카메라예요.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고 이걸로 찍었던 사진 중에는 사실상 좋은 사진은 없어요. 그냥 친구들 찍어주고 수학여행 가서 그냥 기념사진 찍는 그런 정도였어요. 자, 두 번째 카메라는 니콘 FM2입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사진이라는 사진 인생을 걷게 해준 카메라인데, FM2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잖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하나 있고요. 제 영상에 간혹가다 나오는데, 근데 그 카메라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가지고 있던 카메라고, 제가 쓰던 FM2는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팔아먹었죠.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고, FM2 카메라, 이 카메라를 쓰면서 왜 결정적으로 사진의 인생을 걷게 됐냐면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카메라인데 풀옵션이 있었어요. 이 카메라 밑에 이제 모터 드라이브라는 게 달립니다. 카메라에. 그래서 모터 드라이브를 달면 연속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도 2개나 있었어요. 줌 렌즈로. 50mm까지 3개가 있었죠. 50mm 단 렌즈 하나, 2485 줌 렌즈 하나, 그다음에 70210 줌 렌즈 하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좀 다양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인천시 학생 사진 촬영 대회라는 데에 나가서 입선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입선을 한번 더 했어요. 뭐 큰 상은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이 카메라를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진반을 또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사진반을 했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포트폴리오도 이 카메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금전적인 이유에 따라서 팔아서 없어졌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이 카메라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카메라는 F90X라는 카메라예요. 니콘의 계속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는 이제 니콘에서 F801이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카메라가 나왔었어요. 옛날에 88년도 올림픽쯤에서 그때 그 카메라가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인데 그거를 이어서 나온 카메라가 F90X예요. 그래서 AF가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전자식 제어가 다 가능한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도 오래 쓰진 못했어요. 잠깐밖에 못 썼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카메라를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 1학년만 다니고 중퇴를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바로 팔아 먹었어요. 그래서 오래 쓰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카메라가 없었어요, 저한테. 뭐 올해라고 해봐야 한 3, 4년 정도 카메라가 없다가 어떻게 장만했던 카메라가 F100이에요. 니콘 F100이란 카메라고, 그 당시에 샀던 카메라는 팔아먹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샀습니다, F100을.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고요, F100이. 이 카메라도 F90XD를 이어서 AF 카메라이고, F5급의 카메라예요. 오히려 F5보다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다 필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냥 바디의 내구성이나 뭐 셔터 스피드라든가 조리개 같은 거를 더 정교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 뿐이지, 사실상 지금처럼 무슨 바디에 따라서 사진이 바뀌고 뭐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도 굉장히 잘 썼고, 이 카메라를 팔아서 다음 카메라를 삽니다. 이 카메라를 샀어요. 이제부터 디지털이에요. 제 첫 디지털 카메라인데, 일단 저는 니콘 렌즈가 다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니콘을 썼으니까. 그래서 F100을 쓸 때도 니콘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때 2485를 쓰고 있었어요. 2485라는 렌즈를 쓰고 있었는데, 뭐 렌즈가 다양하진 않았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렌즈가. 근데 그 렌즈하고 이 바디하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지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후지 건데, 카메라의 기계적인 부분은 다 니콘에서 만들고요. 디지털 부분을 후지에서 만들어서 결합한 카메라예요. 그래서 렌즈가 니콘 렌즈가 호환이 됐었습니다. 이때 니콘에서는 D200이라는 카메라가 나왔었을 거고, 그다음에 캐논에서는 60D인가 30D인가 D30인가 D60인가 뭐 그런 카메라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것들 중에서 제가 D200보다는 이 S2 프로가 더 좋았다고 느꼈었어요. 왜 그러냐면 D200보다 화질이 더 좋다고 그때는 느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좀 쓰다가 팔아먹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뭐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뭐 깊은 기억이 있는 카메라는 아닌데, 이 카메라의 특징은 배터리가 2개 들어가요. 리튬 배터리가 CR123A가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A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갑니다. 되게 특이하죠, 카메라가. 그래서 AA 배터리는 디지털부 쪽에 전원을 넣어주고, CR123 리튬 배터리 2개는 카메라부에 전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CR123A가 없으면 이 내장 스트로보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 카메라는. 없어도 촬영은 돼요. 내장 스트로보만 안 쓰면. 그냥 AA 배터리 4개 가지고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쓰다가 이제 제가 또 돈이 없어서 팔아먹고, 또 한동안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 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노량진에서 고시학원에서 이제 비디오 촬영하는 일을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카메라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 팔아먹고 카메라가 한동안 없다가 이제 다음 카메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 같이 쓰던 카메라가 여기 딱 하나 나왔네요. 이제 G3 QA17이라는 카메라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S2 프로 디지털 카메라를 쓰면서 필름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선물을 받았어요, 선배님한테. 근데 또 팔아먹었어요. 죄송해요, 선배님.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 카메라가 이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인데, 굉장히 좀 독특한 이제 사진을 만들어내요. 약간 로모와 비슷하게 사진이 좀 독특합니다. 색감도 독특하고 렌즈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장난감 비슷하게 해서 요걸로 좀 사진을 찍던 시절이 있었어요. 40mm 렌즈를 갖고 있고요. 약간 가정용 카메라로 개발을 해서 필름을 끼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카메라가 있었고, 잠깐 썼어요, 이것도 같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S2 프로를 팔아먹고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의 카메라가 이 카메라예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 카메라는. 안 팔아먹고. 캐논 400D인데, 제가 산 거는 내수라서 키스 X, 디지털 X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카메라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풀프레임 카메라가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 시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6년, 7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처음으로 돈을 받으면서 이제 찍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알바로 한 건은 했었어요. 안 하진 않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 카메라에서부터. 그래서 이 카메라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팔지 않고. 왜냐면 팔아봤자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셔터의 그
수명이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행사 사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외관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카메라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많이 부딪혀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약간 덜렁거리는 것도 있어요. 제 성향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장비를 애지중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장비를 애지중지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못 찍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큰일이기 때문에 장비를 조금 험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아먹지 않고 지금도 저 뒤에 요 렉에 저 위에 보면 카메라들이 보이죠? 저기에 하나, 저 자리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가 있어요 지금. 이 카메라도 나쁜 카메라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한테는 돈도 많이 벌어줬던 카메라고, 카메라를 뭐 한 200만 원 언더로 사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죠, 돈을. 하지만 이게 이제 보급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주 내지는 이제 사진을 맡기는 사람들 눈에 별로 좋아 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빚을 내서 카메라를 삽니다. 30D. 요 30D 카메라를 살 때 L렌즈도 다 샀어요. 그때 2405랑 70200도 사고, 광각 렌즈는 사실상 그때 L렌즈로 사기가 좀 버거워서 그때 탐런 1735를 샀어요. 그때. 그래서 그 렌즈 3개를 가지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는 행사 사진을 찍습니다. 그전에는 돌 사진도 찍고 행사도 찍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 30D를 가지고 다니면서는 정말 행사만 찍게 됐습니다. 거의 90% 이상.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이제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대중화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바꾼 게 5D 마크 2입니다. 그래서 지금 30D도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고요. 이 카메라는 지금 여기 없는데 지금 제가 다른 데 빌려줬는데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마크2는. 이 카메라가 되게 역사적인 카메라죠. 이 사진 카메라 시장에 약간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동영상이 됐잖아요. 오디마크2부터.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는 이제 비디오그래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진만 찍었지만 이 카메라를 갖고 비디오를 찍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비디오 카메라보다 심도가 굉장히 얕거든요. 비디오 카메라도 심도가 좀 깊은 편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영상 뭐 이제 인터뷰도 찍고, 외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외국에서 찍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찍고 CF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진 카메라로 나왔지만 오히려 더 영상 쪽에서 더 많이 쓰인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가지고 찍었던 행사는 대표적으로 2014년에 저거죠. 아시안 게임 그 타임랩스를 찍었어요. 이 카메라 가지고. 그래서 셔터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거의 패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셔터박스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넣어둔 상태에서, 이때는 제가 다른 회사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던 5D 마크 3, 이거보다 뒤에 버전 마크 3를 제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회사 카메라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아니다. 여기 딴 게 나오네. 요거는 그 회사 들어가기 전이에요. 제가 5D 마크 2를 쓰면서 플래그십에 대한 그런 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1D 마크 3를 중고로 구입을 합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다 신품이었어요. 카메라들이. 필름 카메라도 거의 다 신품, 다 필름 카메라 다 중고구나. 그다음에 S2 프로랑 400D랑 30D는 다 신품으로 구매했었습니다. 근데 요 카메라만 5D 마크 2도 신품이었고, 요 카메라는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중고로 구입을 했다가 한 3개월 정도 쓰다가 방출했어요. 이제 방출했던 이유가 5D 마크 2를 쓰면서 이 카메라를 같이 쓰니까 두 개의 색감도 다르고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노이즈 쪽에서.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제가 방출을 했습니다. 잠깐 썼던 카메라고요. 그래서 오디 마크 2를 쓰다가 그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만두고 나오면서 6D를 사용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제 일의 히스토리를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뭐 프리랜서를 했다가 회사를 만들었다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가 다시 회사를 만든 게 이벤트픽이고요. 그 이벤트픽 초창기에 아주 처음에 썼던 카메라가 6D예요. 이 카메라도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지금 작동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이 카메라는. 6D라는 카메라를 잠깐 사용을 했었고, 이 카메라도 나쁜 카메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캐논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플래그십이 아니면 포커스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포커스 잘 맞는데 왜 안 맞는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촬영하는 현장, 이제 깜깜하고 역광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곳에서는 포커스를 잘 못 잡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주변에서 사진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던 게 니콘 D5가 괜찮다더라, 잘 나왔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아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업무용 카메라는 바꾸게 되죠. 근데 이 카메라 이제 다른 카메라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여행용 카메라로 쓰던 거를 조금 여기서 나열을 해볼게요. 이거는 G1X 마크 2라는 카메라고요. 요거는 하이엔드 카메라예요.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 그러죠. 줌 렌즈 들어가 있어서 전원 끄면 렌즈 쭉 들어가고 렌즈 나오고 이런 카메라. 요것도 화질이 굉장히 좋았고 가볍게 갖고 다니기 좋아서 잠깐 사용을 했고 요거 가지고 신혼여행도 갔습니다. 신혼여행도 갔고요. 괜찮았는데 렌즈 교환이 안 되잖아요. 광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가던 날 출발하기 직전에 요 캐논 M3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를 구매를 해서 G1X 마크 2하고 요거랑 두 개를 다 갖고 다니면서 신혼여행을 찍고 왔어요. 괜찮게 찍고 왔어요. 거의 DSLR급 정도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카메라는 이제 미러리스잖아요. 렌즈 교환이 가능하고요. 크롭바디이긴 하지만 굉장히 컴팩트한 카메라고 여행 다니기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초창기 미러리스다 보니까 좀 굼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파인더가 없잖아요. 뷰파인더, 이 뒤에 LCD 모니터인데 뷰파인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이 두 개를 얘랑 싹 다 팔아버리고 요걸로 바꿉니다. M5. 요거는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이제 뷰파인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SLR 카메라처럼 쓸 수가 있어요. 조금 커지긴 했지만. 이 카메라도 굉장히 잘 썼어요. 이 카메라 가지고 잘 썼고, 이거 가지고 부모님,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 모시고, 동생과 같이 저 와이프랑 넷이서 유럽 여행을 갈 때 가지고 갔습니다. 갔다가 첫날 고장 납니다. 이 카메라가. 왜냐면 이 카메라 가지고 별별 짓도 다 했거든요. 그 전에 타임랩스도 찍고 모드 찍고 뭐 이렇게 뭐 했어요. 많이 일할 때도 많이 썼어요. 이 카메라를. 그러다 보니까 첫날 고장 나요. 그리고 고장이 나서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새로 삽니다. 카메라를. 이 카메라를. 미쳤죠? 그때 한 8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바디만 아닌가? 100만 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서 사서 이 M5가 두 대가 생기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크롭바디니까. 크롭바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저는 오랫동안 사진을 하면서 계속 35mm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 풀프레임 그 프레임에 익숙해져 있는데 크롭바디를 쓰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원래 내가 생각했던 레인지하고 화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답답을 해서 이것도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버리고 이 이후부터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없어요. 여행용 카메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DSLR 카메라를 갖고 다닙니다. 자, 이제 D5가 나왔어요. 6D를 사용을 하다가 이 D5로 넘어옵니다. 니콘으로 다시. 제가 원래 앞에서 계속 니콘 썼죠. 처음에 미노터를 썼다가 니콘 썼다가 이제 캐논 썼다가 다시 니콘으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왜 니콘을 안 썼냐면 D3, 그다음에 D800, D600, D700, D4 이런 카메라들의 색감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랐어요. 물론 이제 매니아들, 니콘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 색감을. 근데 저는 중간에 캐논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디지털 카메라도 S2 프로를 썼잖아요. S2 프로 썼던 이유도 니콘의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색깔이. 그러니까 저는 필름에서 오는 그런 색깔을 처음에는 추구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색이 나오다 보니까 니콘을 멀리 했었습니다. 니콘을 그러니까 니콘에 많이 하긴 해요. 계속 니콘을 좋아했긴 했는데 초창기에 D4 이전까지의 니콘 카메라들의 색감은 저랑은 안 맞았어요. 근데 D5 색감을 보니까 제가 써도 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D5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산 D5로 지금 저를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그리고 나서 D5를 또 삽니다. 직원이 생겨서 또 사고 그리고 D5를 또 샀어요. 그래서 총 3대를 산다가 이번에 하나를 팔아먹었어요. 하나는 팔아먹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산 D5랑 제일 먼저 산 D5 두 대는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500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썼던 카메라는 아니에요. 제가 썼던 카메라는 아니고 저희 직원이 처음 들어와서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D5 하나밖에 없을 때라 그 직원한테 줄 카메라로 요거를 샀었습니다. D500을 샀었고 이걸 가지고 저희 직원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엑스포에 3개월 동안 출장을 갑니다. 이 카메라를 들고. 그래서 모든 사진을 다 이걸로 찍어와요. 카자흐스탄에서. 좋은 카메라인데 단점은 역시나 하극상은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니콘 계보를 보면 D5가 있고 그 밑에 D850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살짝 사이드로 해서 크롭바디의 플래그십 격으로 D500이 있습니다. 근데 크롭바디이기도 하거니와
노이즈 면에서 이제 D5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왜냐면 비교할 수가 없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게 같은 퀄리티가 나오면 안 되겠죠. 니콘에서도.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다가 이것도 방출을 해버립니다. 방출해버리고 그 친구한테 D5를 새로 사서 줬죠. 주고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닐 때 쓰려고 요거를 이제 코스트코에서 집어옵니다.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갔다가 50mm하고 요거랑 해서 120만 원을 팔고 있길래 이거 뭐야? 이게 싸? 이러면서 그냥 들고 왔는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지금도 차에 항상 차에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가방에 넣어서 카메라 가방에 넣어가지고 차에다 모시고 다니는 카메라인데 얼마 전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얼마 전에 썼다는 거는 제가 이 카메라를 아예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보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무인 촬영을 한다거나 갑자기 투바디가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카메라를 차에다 넣어놓고 다니는 이유는 갑자기 촬영할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항상 차에다 넣어놓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진짜 갑자기 오전에 연락이 와서 급하게 촬영하느냐고 이 카메라를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D4랑 같은 라인이라서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D5하고는. 그래도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제 와이프하고 놀러 갈 때 이 카메라 들고 가서 잘 찍고 왔어요. 잘 찍고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Z9 카메라를 구입을 할 겁니다. 못했는데 아직 없어서 못했어요. 사실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땡겨서 살 거예요. 살 건데 이거 이제 실패했어요. 구매에. 또 하여튼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에 1월이니까 이번 달에 어떻게 해서 한번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들의 전부입니다. 이게 싹 다고 여기 이제 나오지 않은 게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돈의 여유가 생겨서 어렸을 때 써보고 싶었던 카메라들 몇 개를 더 삽니다. 캐논에 나왔던 이제 EOS5하고 EOS1을 샀는데 필름 카메라를 그것도 저 뒤에 어딘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겠다. 저 뒤에 있는 요 윗줄에 있는 것들이 다 옛날에 쓰던 카메라들이에요. 싹 다 여기 있는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썼던 카메라를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입문 기종은 X300이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제일 좋았던 것 카메라 중에 필름 카메라에서는 F100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용하기가.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고요. FM2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지금도 갖고 있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FM2는 저희 와이프가 집에 있던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살짝 수리를 해서 이제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가끔 가지고 나가서 찍습니다. F100은 제가 도쿄에 출장 가서 사왔어요. 중고로. 일부러 중고 카메라 파는 데 가서 F100을 하나 사왔습니다. 저렴하게 사왔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던 그런 추억 이런 것들 때문에 사왔던 카메라예요. 그냥 보관하고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고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는데 F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 모든 렌즈가 다 호환이 돼요. 모든 건 아니구나. FL70200 렌즈는 호환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G타입까지는 E타입이 있어요. 렌즈 중에 E타입은 호환이 안 되고 G타입까지는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F100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필름으로 작품 사진 활동을 한다 그러면 F100 카메라를 쓸 것 같아요. 그렇고 중형 카메라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 걸로는 뭐 학교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하러 갔는데 거기 있다거나 내지는 뭐 빌려서 썼다거나 이런 적은 있는데 제가 중형 카메라를 사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 자, 그래서 제일 좋은 카메라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디지털에서는 D5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 D5고 제일 좋았던 렌즈는 50mm f1.8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렌즈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이 촬영하는 카메라에 달려있는 건 35mm f2 D 타입 렌즈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렌즈는 좀 제가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옛날 올드한 렌즈들을 중고로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를 업무용으로 쓰기는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옛날 거있다 보니까 선예도라든가 해상력에 좀 문제가 생기는 렌즈들이 있어서 지금 업무용으로 쓰긴 좀 그런데 그냥 제가 가끔 가다가 나가서 장난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만 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사용할 Z9
Z9이 아마 가장 좋은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Z9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아직 제가 못 샀기 때문에 프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성근님의 질문에 대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